봅시다. 얘들아 일어나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91번까지 했죠. 91번까지 하고 92번부터 하면 되죠.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오늘 지수로그 함수 끝내고요. 내가 카톡으로 얘기한 것처럼 지수로그 함수 활용은 다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특정 유형만 몇 개 찝어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은 지수로그 함수 가지고 그냥 방부등식 푸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찝어드린 거고, 그래서 그건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92번부터 해서 지수로그 함수를 쭉 끝내고 지수로그 함수 활용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질문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92번부터 쭉 봅시다. 혹시 책 없는 사람 있니? 다 있죠? 그럼 92번부터 볼게요. 2단계 문제들 쭉 보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아주면서 갑시다. 보시면 92번에 y는 로그 2의 x를 원점 대칭한 후에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두 곡선의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y는 로그 2의 x라는 애를 원점 대칭했다. 원점 대칭했다는 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y에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그냥 반대로 넘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얘가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로그 2에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5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쓰겠죠. 괜찮나요? 근데 얘와 뭘 구해라? 로그 2의 x와의 교점, 그러니까 는 로그 2의 x를 구하여라.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반대로 넘겨보면 마이너스니까,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넘겨보면 어떻게 된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될 거고, 그게 0이다. 즉 그러면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5 x가 될 거고, 그게 는 0이니까 얘가 는 1이다. 진수가 1이어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쭉 풀어주시면 그냥 x값 나와요. x값이 나온다는 건 y값도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그 x, y값 가지고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3번에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고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로그 2에 절대값 5x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x가 양수인 걸 그리고 나서 y축 대칭을 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그냥 x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볼게. x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로그 2의 5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5x를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로그 2의 5x 이렇게. 근데 그려놓고 뭐 하면 된다? 얘를 그대로 y축 대칭해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을 했으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5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x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겼고 x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뭘 그리겠다?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애를 그리겠다. 그럼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애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m이 2보다 큰 자연수 m에 대해서 로그 2의 x 플러스 m을 그리겠대? 그럼 잘 봐.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인 거죠? 즉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지. 그치? 그럼 쟤는 로그 2의 x 플러스 m이라는 애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간 건데 m이 2보다 더 크대. 그러면 얘보다 더 같다는 소리잖아. 맞죠? 얘가 마이너스 이만큼 간 거고 쟤는 마이너스 m만큼 간 건데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m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겠대요. D라고 하겠대. 그래놓고 지금 C라는 점은 P, Q, D라는 점은 R, S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돼 있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A와 B는 구할 수가 있어. 왜?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애와 얘와의 교점 또 로그 2의 X 플러스 2와 얘와의 교점 즉 로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A,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A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게. A좌표는 얘와 로그 2의 마이너스 5x와의 교점인 거고요. 교점인 거고 그럼 결론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x가 될 때가 A라는 점인 거야. 같다라고 둔 거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그때의 y 값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로그 2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y값은 좀 이따 필요하면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b점도 볼게요. b점은 얘와의 교점이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5x일 때겠죠. 그치? 그래서 넘기면 4x가 2인 거고 x는 2분의 1이 된다. 뭐 y값도 한번 그래도 구해보면 y는 2분의 1을 x에다 집어넣으면 로그 2에 뭐 2분의 5가 된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또 표시해보면 여기가 b라는 점이 2분의 1이 된다. 해놓고 기억 보세요. 기억에 p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r은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야. 지금 문제에서 P라는 애는 X좌표고요. C라는 점에. 그 다음 R이라는 애는 D라는 점의 X좌표다. 즉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1도 결국 뭐일 것이다? X좌표일 것이다. 왜? P와 R이 지금 X좌표니까. 그래서 X좌표를 보니까 여기가 딱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치? 그래서 C의 X좌표 그 다음 D의 X좌표 전부 다 2분의 1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온다. 그래프만 그려도 좌표만 찾아도.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직선 AB의 기울기와 CD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직선 AB의 기울기가 얘를 말하는 거고요. CD의 기울기가 얘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AB의 기울기와 CD의 기울기를 지금부터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AB의 기울기는 우리가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구하고 나서 CD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얘와 결국 얘와의 교점, 얘와의 교점인 거잖아.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풀면 되고 x 플러스 m은 마이너스 5x다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D의 좌표를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면 돼? x 플러스 m은 5x다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방금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음수 쪽에서 만나는 건 마이너스 5x, 양수 쪽에서 나오는 건 5x라고 적어놓고 좌표 똑같이 그냥 쭉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좌표 그냥 쭉 구해서 계산해보시면 같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 한 번씩들 해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 마지막 디귿. B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을 때 삼각형 CAB의 넓이와 삼각형 CBD의 넓이는 같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CAB는 이 삼각형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CBD는 이 삼각형 말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럼 결국 밑에 삼각형의 넓이와 위에 삼각형의 넓이가 같냐라는 건 CB를 밑변으로 봤을 때 뭐가 같냐? 높이가 같냐? 이 말인 거죠. 맞죠? 그럼 결국엔 여기서 수직을 내린 이 길이와 D에서 수직을 내린 이 길이가 같냐?
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와 뭐가 같다? B와 C의 Y좌표가 같다. 그러니까 B, C를 연결한 얘를 밑변으로 볼 건데 B의 Y좌표와 C의 Y좌표가 같지. 그 말은 내가 B, C를 연결했을 때 이 천부는 X축과 평행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결국 A라는 점에서 수직을 내리든 D라는 점에서 수직을 내리든 결국 X축에 평행한 애에다가 수직을 내리는 거니까 이 길이 또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Y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Y좌표의 차이가. 알겠죠? 그래서 결론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A와 B의 Y좌표의 차이와 또 D와 B의 Y좌표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같냐 다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길이가 결국 B와 D의 Y좌표의 차이 또 이 길이가 결국 A와 B의 Y좌표의 차이일 거니까. 그런데 우리 니은 구하면서 여기서 XY좌표 구했겠죠? CD의 XY좌표? 그쵸? 그래 놓고 그 Y좌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구한 것과 여기서 구한 거를 같다라고 두시면 끝나요. 그럼 M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기억상으로는 M값이 3인가? 나올 거예요. 둘을 같다라고 두면 3인가 2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같다라고 두고 M값을 구하시면 그 다음 길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얘도 로그 함수 그래프고 얘도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막상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가 로그 함수고 얘가 지수 함수고 아니면 직선이 섞여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 종류의 함수가 섞여 있으면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로그 함수니까 직접 그리고 밑도 2로 다 통일이 돼 있으니까 직접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07번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107번인데 107번은 이제 기억 니은은 좀 쉬운데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기억 니은 빠르게 하고 디귿을 같이 봅시다. 잠깐만. 영상이 딱 저기까지 나오는구나. 봅시다. 그 다음 107번 보시면 107번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과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의 x좌표를 각각 AN과 BN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결국 쟤와 쟤가 만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절대값 로그 2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원래 로그 2의 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치? 근데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 놓고 뭘 그리겠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애를 그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과 x절편이 n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점, 얘와 얘에서 만날 거고 얘의 x좌표를 an이라고 놓고 얘의 x좌표를 bn이라고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직선과 로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좌표를 직접 구하는 건 어려워. 알겠지? 앞서 풀었던 거는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기 때문에 좌표를 직접 구할 수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 직접은 못 구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결국 교점이라는 애는 뭐가 일어나는 애다?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는 애다. 교점인데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애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접점에 대한 정의는 어차피 수투에서 다루는 거니까 수업 문제에선 대부분이 교점은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 AN이 지금 2번에서, 기억에서 AE가 4분의 1보다 작다. 지금 AE가 X좌표니까 4분의 1도 결국엔 X좌표일 건데 N이 2일 때의 X좌표일 건데 보시면 그럼 A2를 기준으로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면 A2를 기준으로 4분의 1이 왼쪽에 있느냐 4분의 1이 오른쪽에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4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로그 함수가 위에 있니? 직선이 위에 있니? 로그 함수의 값이 더 위에 있죠. 만약에 4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직선이 로그 함수보다 위에 있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교점에 대해서는 좌우에서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결국 그 x좌표가 4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때는 4분의 1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1을 얘가 지금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 자리에다가 내가 4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 뭐야? 꺾어. 올린 거지. 즉 절대값을 씌운 거죠. 전체에다가.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 근데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애에다가 x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을 거고 지금 기억에서 n은 2라고 나와 있어요. 즉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7이 될 것이다. 그럼 4분의 7이 큰 거야? 2가 큰 거야? 2가 더 큰 거죠? 즉 로그 함수가 더 큰 거죠? 그럼 4분의 1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돼? 로그 함수가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an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로그 함수가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a2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 4분의 1이 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쟤를 내가 양변에다가 an을 한번 곱해볼게요. 왜냐면 x좌표분의 x좌표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얘가 x좌표분의 y좌표였으면 기울기로 풀었을 거야. 근데 제가 지금 x좌표분의 x좌표니까 저 상태로 풀지 말고 양변에다가 내가 an을 곱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다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이 an 이렇게 되겠죠. 얘가 성립하느냐라는 거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괜찮니? 그런데 잘 봐. 어차피 로그 2의 x의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양수 쪽에서만 존재하지. 진수 조건 때문에, 점근선 때문에 무조건 양수 쪽에서만 존재해.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은 무조건 양수 쪽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가 괜찮나요? 어차피 하나의 함수 로그 2의 x라는 애가 양수에만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잘 봐. a의 n 플러스 1이 an보다 작대. 즉, 얘가 말하고 있는 거, 이 두 개가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뭐라는 소리냐면 감소함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감소함수냐. n과 n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n 플러스 1이 더 작다. 그러니까 계속 점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뒤에 값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작아지냐? 이 말이야. 그럼 한번 키워보자. 봐봐. 여기가 n값이야. n값을 키울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맞죠? n값이 커진다는 건 y절편이 커진다는 거고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올라가서 올라가면 교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죠. 맞지? 직선이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보셔도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함수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괜찮니? 여기까지는 이제 고민 좀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디귿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야. 근데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여기도 n분의가 있고 여기도 n분의가 있죠. 여기도 n분의 여기도 n분의니까 그냥 전부 다 n을 곱해버릴게요. 저 디귿식에다가 n은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냥 n을 곱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n-로그 2의 n 보다 크다. 그 다음 bn이고 bn은 n보다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서는 a를 다뤘지만 두 번째에서 디귿에서는 b를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bn이 결국에는 x좌표잖아 얘들아. 맞죠? 그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x좌표와 비교되는 애들도 결국엔 x좌표일 거야. 근데 얘 봐봐. 얘도 x좌표 여기 떡하니 n이 찍혀 있죠 이미. x절편이 n인 거지. 그러면 n과 bn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다? n이 클 수밖에 없다. 얘는 당연한 거야 오른쪽 건. 그러니까 결론은 얘야 얘.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토대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교점은 대소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점이고 두 번째로 교점은 이름이 두 개다라고 얘기했어. 이름이 두 개다라는 게 뭐야? 어차피 두 함수의 교점인 거니까 내가 x좌표를 어떤 함수에 집어넣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뭔 소리냐면 bn이라는 점이 지금 이 점이
요 점이 로그 2의 x라는 애와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애의 교점이잖아. 그럼 y좌표를 따졌을 때, 여기에 y좌표를 따졌을 때 결론적으로 bn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맞죠? 그럼 둘 다 넣어보면 결국에 저 교점 bn이라는 교점은 로그 2의 bn이라는 y값을 갖는 거고, 또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라는 y값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지금 bn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얘를 좀만 정리하면 bn은 얘를 반대로 넘긴 거예요. bn은 n-로그 2의 b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걸. 교점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n-로그 2의 n보다 크다. 뭐가? 얘가 n-로그 2의 bn보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때? 형태가 똑같아져요, 두 개가. 그쵸? 그러면 n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결국 로그 2의 n이 로그 2의 bn보다 크냐로 바뀌는 거야. 근데 방금 했던 거죠? 얘를 로그를 없애보면 n이 bn보다 크다?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왼쪽 범위와 오른쪽 범위가 똑같은 범위가 되면서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점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저 n-로그 2의 n이라는 걸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풀어드리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하고 싶으시면 지금 n-로그 2의 n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x-로그 2의 x라는 애에다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그 x자리에 n을 집어넣은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모르잖아. 그래서 그릴 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얘에서 로그 2의 n을 반대로 넘기고 bn을 반대로 넘겨.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얘를 이제 좌우를 바꿔보면 n-bn이 로그 2의 n보다 작다가 돼. 그럼 얘는 뭐야?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다가 n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뭐야? 얘지? 그럼 거기다 n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2의 n이야. 괜찮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n, 즉 저 노란색 직선에다가 x자리에 bn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노란색 직선에다가 bn을 집어넣은 게 여기죠?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 앞에 거,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알겠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셔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15번인데, 얘들아 115번이 너무 쉬워요. 115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115번은 좀 넘어갈게요. 우리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115번 좀 뒤에 어려운 문제가 꽤 많더라고. 그래서 뒤에 문제를 위주로 더 봅시다. 그러면 122번으로 넘어갈게요. 122번. 122번 보시면 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절대값 로그 2의 x가 만나는 점을 재라고 하겠다. 또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로그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 방금 그렸던 거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될 거고요.
꺾어 올라온 거니까.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가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리겠죠. 그랬을 때에 여기를 x1, y1이라고 찍는 거고 여기를 x2, y2라고 찍겠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따져봐라 라는 건데 결국 기억과 니은은 x좌표의 대소관계죠. 그럼 아까 했던 거 뭐야? x1이 얘가 2분의 1보다 크냐?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1 넣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얘보다 크냐? 얘보다 작냐? 넣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야 니은도. 그래서 그냥 4개의 함수값을 넣어보시면 기억, 니은이 끝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이 맞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디귿이야. 디귿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 근데 결국에 디귿에서 y1 빼기 y2,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뺐을 때의 범위를 찾아봐라 라는 거니까 결국에 y좌표는 뭐야?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y좌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과 니은의 범위를 괜히 구한 게 아니에요. x좌표의 범위를 구했지. 그럼 그 x좌표의 범위를 가지고 y좌표의 범위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건데 그래서 그걸로 구해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y1의 범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y1의 범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기억에서 구했던 범위가 x1이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2까지다 라는 걸 구했고 얘를 가지고 y1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싶은 건데 1차적으로 얘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제 어차피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 위에 점인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그냥 집어넣으셔서 보셔도 돼요. 집어넣으셔서. 뭔 소리냐면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의 y 값은 얘보다 작고 또 얘보다 더 작을 거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해서 범위를 이제 추려 나가시면 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보면 얘들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얘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예요. 얘의 역함수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만나는 요점은 어디 위에 있을 거야? y는 x 위에 있을 거야.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냥 y1으로 바꿔도 무방한 거예요. 범위를. 알겠죠? x1과 y1, y는 x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x1 자리에 y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2의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방금 말했던 대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x2가 지금 저기서 저기 사이래요. x2가 지금 세제곱근 루트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y2의 범위를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데 얘네들을 여기에다 넣기엔 너무 숫자가 지저분해지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지수의 루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세제곱근 루트 2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1보다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다. 그래서 y1의 범위는 얘고 y2의 범위는 얘다. 그래 놓고 둘을 빼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얘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6분의 3 루트 2는 2분의 루트 2고요. 마이너스 6분의 2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쟤보다 작냐라는 거야. 이거 쟤보다 작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너네 이거 부등식이 사실 이렇게 빼는 게 이렇게 빼는 거거든. y1 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2가 지금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이거 뺄셈 할 때 부등식에 뺄셈 할 때 y1에서 y2 뺄 때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 빼기 3분의 1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0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최소고 부등식에서 얘는 최대잖아. 맞지? 그럼 최대면 앞에 건 크고 뒤에 건 작았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뺐을 때가 최대일 거잖아. 그럼 최소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뺐을 때가 최소가 될 거잖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뺄셈에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덧셈에서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최대끼리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최소끼리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범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2번의 디귿은. 그래서 기억 니은은 그냥 대입해서 푸시는 거 사실상 디귿을 풀기 위한 힌트예요. 힌트.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23번 볼게요. 123번에 123번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와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 얘도 앞서 나왔던 것처럼 역함수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로그 2의 x와 2분의 1의 x제곱 또는 2의 x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 놓고 PQR 순서대로 x1, x2, x3다 라고 돼 있고 지금 보기를 찾아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 쭉 넘어가셔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P가 x1이고요. Q가 x2고 R이 x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 기억은 우리 계속 봤던 거 x1의 범위 즉 뭐야?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이 도대체 뭐냐? 지금 요 그래프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고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겠죠? 지금 밑에 게 꺾어 올라온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그러면 요 점은 x1이라는 점은 이 그래프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와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인 거지. 맞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과 1 사이냐? 어차피 1이 여기니까 1보다 작은 건 확실해. 그러니까 2분의 1만 대입해보면 돼. 2분의 1만.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즉 1이 되겠죠? 맞죠?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2분의 1과 1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1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뭐다? 로그가 더 크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넣었을 때 로그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x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가 맞는 말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상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봐야 되는데 니은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디귿은 이제 니은 가지고 푸는 거고 그러면 니은 보시면 x2 곱하기 y2와 x3 곱하기 y3가 같느냐 즉 xy 좌표의 곱이 각각 같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얘와 얘를 잡아보세요. 봐.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은 뭐와 뭐의 교점이냐면 로그 2의 x와 2분의 1의 x제곱 사이의 교점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x2, y2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을 보시면 이 점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의 x제곱을 역함수한 게 로그 2의 x죠. 맞죠? 또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역함수한 게 2분의 1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둘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야. 즉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x2가 y3로 갈 거고 y2가 x3로 갈 거니까. 자리가 바뀔 거니까. 이해가 뭔 소린지? 얘가 되고 y는 x 대칭했을 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교점도 그대로 y는 x 대칭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가 같은 점이니까 당연히 곱은 같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역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디귿.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지금 얘를 다시 옮겨 써보면 x2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은 크다. y1 곱하기 y2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건데 얘들아 잘 봐. x끼리 곱해져 있고요. y끼리 곱해져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입니다.
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결국 좌변과 우변이 비교 대상이 같아야 우린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런데 x의 곱이고 y의 곱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1, y1을 한쪽으로 몰 거고 y2, x2를 한쪽으로 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2를 반대로 나누고 얘를 없애고 그 다음 y1을 반대로 나눠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얘들아 얘는 x분의 y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결국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어떤 기울기? x2, y2에서 0,1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x좌표에서는 아무것도 안 뺐고 y좌표에서는 1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저 오른쪽 우변은 얘와 얘를 연결한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기울기를.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우변이야. 그럼 오른쪽이 기울기라는 걸 알았으면 왼쪽도 기울기여야만 하는데 분모의 x1, 다시 y1이 있죠. 분모의 y좌표가 있으면 그건 기울기라고 할 수 없어. 그치만 우리가 기억에서 뭘 알아냈어? 기억에서? 여기서 우리 뭐 했었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애와 2분의 1의 x제곱의 교점이다. 즉 쟤는 뭐 위의 점이다? y는 x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xy 좌표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요.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x1, y1에서 똑같이 0,1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0,1, 요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크냐? 지금 음수니까 가파르게 내려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더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가파를수록 더 작아진다. 그래서 왼쪽이 더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는 게 대체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가 많아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넓이 문제는 쉬워요. 넓이 문제는 그냥 좌표만 구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 해석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어서 지금 어차피 지웅이가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은 내가 그냥 단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131번 봅시다. 131번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2의 x제곱 위에 두 점 a,n, b,n이 있는데 직선 a,n, b,n의 기울기가 3이고요. a,n, b,n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다. 그런데 이거를 좀 밑에 거를 이제 보기 전에 일단 얘부터 보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줬고 그 두 점에 대한 길이를 줬네. 그럼 내가 맨날 얘기했었던 거 두 점을 연결해서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했어. 그걸 가지고 기울기와 두 점의 길이를 줬다는 건 뭘 그려야 된다?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고 내가 로그 2x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야. 다시 2의 x제곱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AN이라는 애와 BN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그어보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얘가 1대 3이란 소린 거잖아.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다?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다. 그 말은 이 길이는 n이라는 거고 이 길이는 3n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밑에 문제를 어떻게 풀든 간에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두 점 a,n,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x라는 건 2의 x제곱에 대한 역함수죠. 그치? 그럼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역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N과 BN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래. 그리고 중심은 Y는 X 위에 있대요. 중심은 Y는 X 위에 있으면서 얘를 지나는 원을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로그 2x와 얘가 지금 로그 2x인데 로그 2x와 두 점,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 지금 뭐야? 얘를 대칭한 게 이 점일 거고요. 얘를 대칭한 게 이 점이 되겠죠. 당연히. 왜? 역함수 관계고 y는 x를 기준으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둘 중에 여기를 xn이라고 하겠대. 그럼 결국 얘는 bn에 대한 y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를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구해라 라는 것보다 bn의 y좌표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문제만 똑바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구한 요 길이가 n이다, 요 길이가 3n이다 라는 걸 가지고 y좌표를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맨날 하던 것처럼 an의 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요. bn의 좌표를 베타라고 둘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다? n이 되는 거다. 길이가 n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y좌표도 보시면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은 3n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베타거든, 베타. 2의 베타 제곱 정확히는.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베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n제곱이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 마이너스 n제곱은 3n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얘가 지금 뭐니 얘가 마이너스 n제곱을 앞으로 내리시면 2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죠. 그치? 그럼 결국 2의 베타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묶어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 2의 베타 제곱을 묶어내시면 여기서 남는 건 1이고요. 마이너스 여기서 남는 건 2의 n제곱분의 1이고 그게 3n이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결국 2의 베타 제곱이라고요. 2의 베타 제곱. 얘의 y좌표. y좌표니까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시면 결국 2의 베타 제곱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2의 n제곱에 통분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3n 이렇게 된다. 뭐 얘를 정리하셔도 되고요. 정리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x1, x2, x3를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여기 이 값에다가 n에다가 1, 2, 3 넣어서 그냥 더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지금 n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베타 y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n에다가 1, 2, 3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끝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뭐 한 번 더 난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n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n에다가 1, n에다가 2, n에다가 3 넣고 계산만 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와 길이를 줬다는 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고 얘가 지금 2025년도 대비 9월 모평이잖아. 그 14번이죠. 그러니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25년도 대비니까 작년 9월 거예요. 작년 9월 14번인 거니까. 그리고 14번인 게 이제 객관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학교 시험 내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 문제에서 요거는 이런 표현 방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저거를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2번도 2024년도 실시니까 작년 거예요. 얘가 이제 이 말이 바뀌는 게 뭐냐면 너네도 3월 거 봐서 이제 알겠지만 이게 있어. 이제 3월 거는 이제 3월,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5월 뭐 이런 식으로 교육청 거는 그 해를 올해를 기준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보면 2025학년도 모의고사 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런데 지금 앞에서 배웠던 6월, 9월, 11월 있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거. 평가원은 내년을 기준으로 연도가 적혀 있어. 그 이유가 평가원이 내는 건 이제 특히 수능은 내년에 대학을 가는 애들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는 거고, 내년에 대학을 가는 기준으로. 그다음에 교육청은 올해 학생 등을 평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라고 여기다 적혀 있으면 아, 교육청 거구나 보시면 되고, 저기서 이제 대비라고 적혀 있으면 아, 평가원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실시랑 25년도 대비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얘도 작년 3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월 21번이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3월 21번이면 객관식에서, 아니구나, 주관식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22번까지니까 그 앞에 거니까 주관식에서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32번 보시면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fx가 있고 f의 역함수 x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직선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왜?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요렇게 있고 로그 2의 x제곱이 요렇게 있는데, 로그 2의 x가 요렇게 있는데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결국 이 점과 이 점 만나는 두 교점은,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놓고 봐봐.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과 두 곡선 a의 x제곱 플러스 2와 로그 2의 a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그런데 얘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뭐냐면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야. 그치만 플러스 2가 붙는 순간 둘이 역함수 관계일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 두 개의 역함수가 나오면 이 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근데 이 뒤에 2라는 애 때문에 지금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 적혀있는 모든 애들을 그냥 이만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뭔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걔를 Y축으로 이만큼 전체를 다 내려버릴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내가 Y축의 방향으로 내린다고 해서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하잖아. 그냥 모든 점의 좌표가 2씩 빠지는 것뿐이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지금 이만큼 다 끌어내린 버전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럼 A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이만큼 끌어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고? 여기가 괜찮나요? 그랬을 때의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했는데 끌어내린 상태니까 얘를 그냥 A', B'이라고 쓸게요. 끌어내린 버전이니까 이만큼. 그럼 A, B는 여기를 구한 다음에 그냥 2 더해주면 돼, Y좌표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부 다 끌어내린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야. 근데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라고? 이만큼 끌어내린 거, 모든 점을.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은 요 중점에 있겠죠. 맞니? 그럼 그때의 얘의 Y좌표가 2분의 19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5가 돼야 되는 거야. 이만큼 끌어내렸어, 우린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2분의 19가 아니라 2분의 15가 돼야 되는 거고, 넓이는 그대로죠. 넓이는 그대로야. 그러면 2분의 루트 121 파이라는 건, 루트를 씌우면 2분의 121 파이라는 건 반지름은 R은 루트 2분의 11, 즉 2분의 11 루트 2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지금 다 이만큼 내려서 다시 정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라는 거야? 11 루트 2라는 거지. 또 나왔어.
A'과 B'의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지. 근데 두 점 사이에 길이가 있지. 근데 하필 루트 2죠. 왜?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이번에는 밑에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니까. 1대1 대 루트 2일 거니까. 결론 A, B의 정확히는 A'과 B'의 X, Y 좌표의 차이가 둘 다 11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5라고 돼 있는데 Y좌표가. 그러면 원의 중심의 Y좌표를 어떻게 구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는 거죠. 지름이니까 두 점이. 그 말은 얘의 중점을 줬다는 건 둘의 합을 줬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내가 그냥 알파라고 두고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둘이 지금 무슨 관계라고? 대칭 관계라고. 그럼 얘의 X좌표가 곧 얘의 Y좌표가 되는 거고요. 얘의 X좌표가 곧 얘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2분의 이 Y좌표와 이 Y좌표, 즉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15가 된다. 즉 여기서 나오는 거 첫 번째 중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5가 된다라는 걸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다? 11이다. 근데 그 길이가 뭐가 되겠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가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둘을 빼시면 4가 되고 알파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베타는 13이 될 거고.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이만큼 끌어내린 버전인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이라는 점의 좌표는 2,13인데 원래 좌표는 그러면 2,15였을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13,2인데 원래 좌표는 13,4였을 거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A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A제곱. 근데 지금 얘가 그러면 2,15라는 점이 제 위의 좌표다 또는 2,13이 얘 위의 좌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A제곱은 13이 나옵니다. 2,13 집어넣으시면 A제곱은 13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역함수 관계인 함수에다가 똑같은 걸 더했다 또는 똑같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 또는 똑같이 X축으로 움직이고 똑같이 Y축으로 둘 다 움직인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노리고 이 문제도 나온 거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역함수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역함수는 아니지만 역함수를 평행이동한 애들도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동하면 이제 아예 달라지니까 그건 못 풀고 그렇게는 못 풀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이니까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2 안 빼면 틀린다 얘들아. 알겠죠? Y좌표가 2분의 19에서 2 빼셔야 돼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힘내자. 여기 페이지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워요.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넓이들 나오는데 넓이들은 대부분이 쉬워서 이 페이지만 잘 견뎌봅시다. 보시면 y는 로그 루트 2의 x-a와 직선 y는 2분의 1x가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a라고 할 거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인 직선 2 곡선 y는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 딱 봐도 역함수죠. 그랬을 때를 점을 B라고 하겠다. OAB의 넓이가 6일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냥 바로 보시면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로그 루트 2에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로그 루트 2의 x-a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의 x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냥 요 점을 그냥 둘 중 한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래놓고 얘에 대한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좀 지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라는 역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대칭을 해서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b라고 하겠대요. 그래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a, b는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 관계일 거고 결국 이 점이 2분의 1 x 위의 점이죠. 그러면 a라는 점을 그냥 알파, 2분의 1 알파라고 둘게요. 그렇죠? 지금 x좌표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미지수가 2개가 돼버리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미지수 없도록. 그럼 여기서 알파, 2분의 1 알파라고 두면 얘는 2분의 1 알파, 알파가 될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근데 뭐 신발끈 쓸게요. 2분의 1에 절대값에 가장 쉬운 거 0,0부터 넣을게요. 0,0 알파, 2분의 1 알파. 그 다음 반대로 2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처음 썼던 거 0, 0. 신발끈 그냥 쭉 적고, 세 점 좌표 쭉 적고, 처음 적었던 거 한 번 더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곱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알파 제곱이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앞에서 뒤에 거 빼시면 되죠. 그럼 얘가 4분의 3 알파 제곱이 되고 거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8분의 3 알파 제곱이 되고 얘가 넓이가 된다. 근데 그게 몇이다? 넓이가 지금 6이다. 그럼 계산하시면 알파가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4. 그래서 알파가 4인 거니까 알파에다 4 집어넣어서 이제 그 다음 a 값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얘가 4,2일 거니까 4,2 넣으시면 끝나요. 이렇게까지 얘는 뭐 이제 이 정도는 풀 수가 있겠죠. 추면 얘기하세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4번인데 134번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막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 얘는 생각만 잘하면 문제는 되게 쉽거든.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2017년도 실시잖아. 그리고 가형이잖아. 그러면서 29번이죠. 가형이 이제 이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에서 29번을 맞춘다는 건 최소 2등급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고 이제 저 당시에 문제들을 좀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 요즘 트렌드는 좀 달라지긴 했어. 예전에 모의고사나 수능은 계산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요런 식이었어. 얘도 이제 뒤에 가서 풀겠지만 좀 이따 풀겠지만 계산은 엄청 짧아. 근데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였어. 전부 다였어 거의. 전부 다였어. 근데 요즘은 생각도 생각인데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들. 그래서 좀 평가원도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이. 뭐 계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이제 고1 거 수학 상하 내용을 좀 갖고 오다 보니까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긴 있지만 일단 이 당시에 문제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있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있다. 둘은 지금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있는데 그 두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에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얘의 입장에서 보면 로그 3의 입장에서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간 거야. 또 얘의 입장에서 보면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끌어내린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원래는 만약에 n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볼게. n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3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 3의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조차 없어. 그러니까 내부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왼쪽으로 쭉 밀고 또 얘를 밑으로 쭉 밀다 보면 점점점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가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일 거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일 거고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 그럼 언젠가는 n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때 n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로그 3의 x가 y는 x와 접하는 점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그 점에서 3의 x제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되겠죠. 맞지? 어떤 n값이 있을 거야. 접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때보다 더 가면 점점점 그 내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부라는 게. 그럼 그때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y는 x가 있을 거고 얘가 접할 때보다 더 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3의 x제곱도 접할 때보다 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4개가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는 건데. 잘 봐. 얘를 왼쪽으로 계속 보내고 얘를 밑으로 계속 내려. 그럼 이 영역 안에는 잘 봐. 얘를 계속 내릴 거고요. 얘를 계속 왼쪽으로 보낼 거야. 그럼 이 영역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1이 가장 작은 점이잖아. 모두 자연수인. 가장 작은 점이니까 얘 안에는 1,1이 있을 거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얘가 지금 왼쪽으로 가다 보면 1,1을 포함할 때가 있을 거야. 또 2,1을 포함할 때도 있을 거고 3,3도 있을 거고 4,4도 있을 거야. 즉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을 포함하게 될 거야. 이게 1차야. 맞죠? 또는 y는 x 위에는 없어. 예를 들어서 1,2 같은 거. 1,2를 포함해. 근데 얘와 얘가 역함수잖아. 그러면 1,2를 포함한다는 건 몇 도 포함한다는 거야? 2,1도 포함한다 이 소리지. 즉 결론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하나씩만 포함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1 포함할 수 있고 2,2 포함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1,2라는 점을 포함하면 2,1도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y는 x 외의 점은 항상 쌍으로 움직여.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린 4개여야 돼. 만약에 그 4개의 점이 전부 다 y는 x 위에 있다라고 치면 그게 뭐겠어? 1,1, 2,2, 3,3, 4,4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내 말은. 4,4를 포함하는데 1,2를 포함하지 않을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요 안에 1,1도 있고 2,2도 있고 3,3도 있고 4,4도 있어. 근데 그 과정에 1,1을 포함하지 않는다? 2,1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즉 y는 x 위에 있는 점 4개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지금 우리는 x, y 좌표가 자연수인 것만 보고 있잖아. 근데 얘가 그대로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얘가 지금 0,1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다라고 치면 0,0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0,0이 있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사실 1,1을 포함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딱 내려오면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1,1을 포함하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점점점 왼쪽으로 가고 점점점 밑으로 간다는 건 얘가 점점점 두꺼워진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갈 건데 요 안에 1,1 있고 2,2 있고 3,3 있고 4,4가 있대. 그러니까 얘가 엄청 두꺼워졌다는 거야. 왜? 지금 왼쪽으로도 갔으니까 사실상 이 음수 쪽도 엄청 많다는 거거든. 지금 4,4까지 여기 다 있다는 건. 근데 그 과정에서 2,2를 포함하는데 얘와 얘 사이는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즉 점의 개수가 4개라는 건 뭐를 포함한다는 소리냐? 1,1과 2,2와 1,2와 2,1을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4개야. 근데 그게 그 4개가 전부 다 y는 x 위에 있다? 불가능해. 근데 두 번째, 만약에 그럼 3개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되죠. 왜? y는 x 위에 점 3개, 즉 1,1, 2,2, 3,3을 포함한다는 건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점이. 근데 그 외의 점들은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럼 3개면 얘가 2개가 돼버리니까 5개가 돼버린다고.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다시 y는 x 위의 점들은 하나씩 개별로 존재할 수 있어. 그치만 y는 x 위의 점이 아니면 쌍으로 존재해. 근데 우린 전체가 4개였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게 3개래.
그럼 나머지 한 점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걔는 쌍으로 존재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세 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뭔 소린지 이해가?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점을 찍어보면 1,1 있을 거고 2,2 있을 거고 1,2 있을 거고 2,1 있을 거고 여기에는 3,3은 포함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얘와 얘는 포함하면서 얘는 포함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요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요 사이를.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2,1이거든? 2,1을 포함한다는 건 2에서의 함수값이 1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또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얘가 지금 3,3이잖아? 3,3이잖아? 3에서의 함수값이 3보다 크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앞에서 끊겨야 되니까.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3의 x제곱, 얘가 3의 x제곱인데 3의 x제곱 그래프에다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죠? 3의 x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n이 되고 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즉 n은 8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등호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경계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3을 집어넣어 보시면 27 마이너스 n인데 얘가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등호가 안 돼. 그럼 3,3을 포함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n은 2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8부터 23까지다. 자연수니까 23까지다. 그래서 개수를 구해보시면 16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게 이제 가형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수능이 생각보다 쉬워진 상태예요, 사실. 왜냐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29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20, 21, 29, 30 이렇게 네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 딱 네 문제가. 자, 뭐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근데 21, 30을 틀리면 이제 1등급이고요. 20, 29까지 틀리면 2등급이에요. 이게 항상 고정이었어요. 이과 수학은. 문과 수학은 이제 들락날락을 많이 했어.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했는데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2점까지가 항상 1등급이고 84점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내가 수능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수능 봤을 때도 1등급이 92, 그 다음에 2등급이 이제 84 이렇게 나왔는데 매번 이제 거의 안 달라졌거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한 91 이런 식으로 91이라는 게 사실 나올 수 없는 점수기는 해. 왜냐면 91점이니까 9점이 깎인 거잖아. 9점이 깎이려면 2점, 3점, 4점을 하나씩 틀려야 돼. 아니면 3점만 3개 틀리든가 4점 다 맞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점수긴 한데 우리가 1등급이 4%잖아. 4%잖아. 근데 뭐 92점까지 했는데 뭐 3.8%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점 내려서 4%를 채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91인 적은 있는데 이제 92가 변한 적은 거의 없거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치열했죠. 두 문제를 틀리면 끝나는 거니까. 두 문제보다 많이 틀리면 이제 2등급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니까.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그 당시에도. 아무튼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 수학이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수능 볼 때도 그 광명 지역에서 수학 1등급, 이과 수학 1등급을 받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광희고를 나왔는데 내가 수능 볼 때도 광희고에서 나 혼자였거든. 이과 수학 1등급 받는 사람이 수능에서 나 혼자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없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뭐 공부를 좀 한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북이나 진성 지금 똑같았어. 근데 이제 진성은 좀 문과학교 성향이 강했고 그 당시에는 광북이 이과학교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광북에는 좀 이과 수학 1등급이 좀 있었고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시하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광북 진성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5번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왜냐면 너네 135번에 fx, gx 봐봐. 2의 x-2제곱 플러스 1과 로그 2의 x-1 플러스 2야. 이거 두 개 뭐야? 그럼 역함수 관계야. 얘가 지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잖아.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가 돼 있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야. 얘는 넣으시면 끝나고요. 왜? F 역함수가 G니까. 넣으면 끝나고, 니은 맞는 말이에요. 그냥 fx와 gx는 y는 x 대칭 관계다. 끝이에요. 디귿만 하시면 돼요. 디귿만. 그럼 봐봐. fx와 gx가 만나지 않는데 fx와 gx가 만난다. 그 말은 뭐와 만난다는 거야? y는 x와 만난다는 거죠.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y는 x와 만나냐 안 만나느냐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는 x를 했을 때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는 x를 했을 때 저게 교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x에다가 2 넣으면 맞습니다. 맞나요? x에다 2 넣으면. 전에 얘기했던 거 있었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또는 지수함수와 직선, 로그함수와 직선에서 교점을 구해야 돼.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려면 교점을 구해야 돼. 근데 못 구해.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자연수나 정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0, 1, 2 넣어보시면 2 넣었을 때 맞아요. 맞나요? 즉 2,2가 교점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144번인데 144번이 작년 모평이에요. 작년 6월. 작년 6월이고 좀 보시면 y는 2의 x제곱이 있고요. y는 1-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그거를 뭐라 쭉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CD의 2배다. 그때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 이제 문제가 그나마 이제 조금 까다로워진 이유는 얘가 만약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면 너무 쉬워. 그냥 대칭한 거잖아. 또는 앞에 1이 없었으면 굉장히 쉬워졌을 거야. 근데 이제 1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어려워진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결국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어떤 A라는 점을 찍었다. A가 뭔진 모르겠지만 A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떤 A라는 점을 찍었다. 저 위에. 그래 놓고 그 A라는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점을 그었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고 그랬을 때를 C, 그랬을 때를 B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려서 D를 그렸다. 이 말밖에 없거든? 이 말밖에 없어. 그럼 그냥 해보면 돼. 내가 요 X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Y좌표는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시면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일 거니까 Y좌표는 2의 알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여기의 좌표는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일 거야. 맞죠? 얘가 그대로 간 거니까. 근데 얘가 뭐 위의 점이야?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C라는 점이 뭐 위의 점이야? 얘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Y좌표가 쟤라는 건 2의 X제곱이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됐다. 그렇다는 건 X좌표는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좌표가 뭐다? 이 X좌표가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D의 좌표는 무엇이냐? 얘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X좌표는 동일해.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돼. 맞죠?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D라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넣어보시면 1-2의 마이너스에 X자리에 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의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맨날 했던 거 얘와 얘 자리 바꿀 수 있지? 맞죠? 이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자리 바꿔보면 1-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뀌어. 이해돼? 괜찮아? 이거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그리고 얘와 얘가 자리가 바뀌면서 얘가 로그 2의 2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얘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이 돼요. 얘가 Y좌표인 거야.
지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면 별거 아니니까 좀만 더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 AB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요. AB의 길이가. 그럼 AB의 길이는 Y좌표의 차이야. 그럼 Y좌표의 차이는 2의 알파 제곱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얘가 AB의 길이야. 그럼 두 번째 CD의 길이를 보시면 Y좌표의 차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1은 없어질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서 얘를 더하는 게 되겠죠?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괜찮아? 근데 그게 뭐다?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둘이 같아진다. 이게 뭐야? 지수방정식이죠? 그럼 2의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끝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전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 그냥 계산만 하잖아. 근데 요즘은 좀 나와요, 계속. 얘가 이런 계산 문제들이. 이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어. 수원수투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해 주려면 수원수투가 어렵진 않은데 시간은 부족해.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길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수열의 추론이라는 게 매번 나오고 있는 건데 무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알파 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문제가 이제 그 다음은 끝납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t로 치환해서 푸는 건 지수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5번 볼게요. 145번. 145번에 뭐 x는 k라고 쭉 있고 AB의 길이가 8이고요. BC의 길이가 2루트 2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쭉 돼 있다. 그랬을 때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문제에 대한 설명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로그 2의 x-a라는 그래프고 얘가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다. 그래놓고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으면 얘와 제가 이제 역함수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역함수 관계는 아닌 상태인 거고. 근데 그냥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려놓고 지금 문제에서 핵심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AB의 길이가 8이래요. 두 번째, CD의 길이가 2루트 2래요. 그럼 저 2루트 2라는 걸 보자마자 BC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걸 보자마자 우린 뭘 생각해야 돼? 직각삼각형.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절대값이 같을 거고 길이가 같을 거고 그럼 결국 그 길이가 뭐로 같을 것이다? 2로 같을 것이다. 라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알겠죠? 기울기가 나왔고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됐니? 뭔 소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그릴까요? 지금 AB의 좌표가 지금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X좌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이 길이가 이고 이 길이가 이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좌표를 쭉 찍어볼게요. K의 좌표 다시 B의 좌표는 K, 로그 2의 K-A라는 점이고요. 얘가. 다음 두 번째, 이 점은 예외의 점이니까 K, 2의 K-1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C라는 점은 이 점에서 X좌표는 이만큼 감소한 거고 Y좌표는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K-2, 여기서 2 더하면 로그 2의 K-2, 로그 2의 K-A
플러스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다. 8이다. 그 말은 얘와 얘의 차이가 몇이란 소리다? 8이란 소리다. 그럼 대입해보면 2에 k-1제곱 플러스 1에서 로그 2에 k-a를 뺐을 때가 8이다.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지금 지수와 로그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을 우리가 찾았는데 이 점은 예외의 점인 거잖아. 맞죠? 이 점은 지금 예외의 점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2에 k-a 플러스 2는 2에 k-3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저 빨간색 점 C라는 점을 저기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 놓고 이 두 개를 봐봐. 뭐 하면 되겠어? 그래 놓고 이 두 개씩을 보면 뭐 하면 돼? 더하면 끝이에요. 더하면 얘와 얘가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없어질 거고 좌변 더하면 2에 k-1제곱 플러스 3은 우변 더하면 2에 k-3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이거는 쭉 풀어주시면 k가 나오겠죠. 그치? 이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3 앞으로 빼서 그냥 2에 k제곱 구하고 k 구하고 나머지 a까지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은 직접 해보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사실 앞에 나왔던 그래프 기억, 니은, 디귿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애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프 해석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건 고3 애들도 어려워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나오는 이제 넓이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쉬워요. 그래서 146번 보면 얘도 이제 2022년도 대비 모평 2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기 마지막 수능이죠. 통합되기 전 마지막 수능. 통합된 처음 수능이죠. 22년도 대비면. 처음 수능인 건데 보시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또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 놓고 두 함수 A의 X-1제곱과 로그 A의 X-1을 보면 둘이 역함수 관계니? A의 X-1제곱과 로그 A의 X-1은 역함수 관계니? 아니죠? 그치만 뭐야? 역함수인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를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거지, 동시에. 맞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뭔진 몰라. 그치만 그게 보이긴 해야 돼. 그걸 문제에 활용하든 안 하든. 알겠죠? 다시 뭐다?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인데 그 역함수 관계에 있는 L을 둘 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구나 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다? A, B의 길이가 1루트이다. 그러니까 뭐다? 또 직각삼각형이다. 1대1대 루트 2, x, y의 증가량이 각각 2겠구나. 그랬을 때의 s, 즉 얘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있는 거다? 원래는 이 a의 x제곱이라는 애와 로그 a의 x라는 애가 있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었고 근데 그게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 라고 본다면 자 봐. 내가 얘를 다시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상태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뒤로 보내버릴게요. 원래대로 바꿔놓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바꿔보면 이렇게 있고 a의 x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로그 a의 x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로그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애가 있는데 다시 뒤로 보냈다는 거잖아. 다시 뒤로 보냈다는 건 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겠죠. 원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거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길이가 2루트 2다. 그럼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2일 것이다.
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알파, 베타라고 두셔도 되고요. 알파, 베타가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으셔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점은 베타, 알파일 것이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라는 게 처음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얘 위의 점일 거니까 대입해보시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나오고 더하면 3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시면 알파는 2분의 5가 나오는 거고요. 베타는 2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은 로그 A의 2분의 5가 되는 거고 결국 A는 2분의 5의 제곱인 4분의 25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 놓고 지금 우리는 A, B, 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B라는 점이 뭐였다? 지금 알파, 베타 즉 2분의 5, 2분의 1이었어. 근데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즉 2분의 7,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2분의 5였는데 2분의 3, 2분의 5로 움직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A가 4분의 25잖아. A가 4분의 25인데 그때의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25분의 0,25분의 4가 될 거고요. 좌표를 다 구했으니까 뭐 하면 된다? 신발끈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냐 못 보냐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그걸 못 보면 못 풀거든.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는데 역함수와 연관이 없는 무언가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이제 돌아가요. 안 풀려요. 그걸 못 보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성을 못 보면 문제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7번은 3점짜리라 넘어갈게요. 쉬워요. 그냥 대입만 해보시면 돼요. 3점짜리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쭉 넘어가셔서 155, 6, 7, 8 하면 끝납니다. 하면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방부등식인데 우리 지금 풀면서 계속 지수 방부등식 나오고 있거든? 알겠죠? 어차피 이거 지수함수 풀 때 나와요. 그래서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아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찝어준 유형들만 한 번씩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해보세요. 그 유형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특히 이제 활용 파트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문제만 딱 풀고 얼른 끝냅시다. 155번 뭔가 익숙하지 않아? 아니야? 뭔가 문제가 익숙하지 않니? 얘가 학교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센에서도 있는 문제고 마플에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문제고 그리고 여기선 지금 A형이라고 돼 있죠. A형이 나형이에요. A형이 가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A형이 나형이에요. 문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바로 볼게요. 얘도 뭐 어렵진 않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보시면 y는 로그 2의 x가 있고요. 2의 x제곱이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a, b는 y는 x 대칭이구나. 그럼 쉽게 생각하면 내가 a라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b라는 점은 베타, 알파가 되겠구나. 됐나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루트 1이에요. 이젠 지겹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길이가 12 루트 2야? 그럼 XY 좌표 차이가 12일 거야.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2야. 그럼 내가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길이가 12래요. 근데 그래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84라고 나와 있는 거 맞니? 84니? 높이가 12인 삼각형의 넓이가 84래. 그 밑변은? 14겠죠? 12 곱하기 14 곱하기 2분의 1한 게 84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예요. 그 말은 요 점은 베타 콤마 알파에서 14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14 콤마 알파가 돼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14 콤마 알파가 2의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알파는 2의 베타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베타가 12 플러스 알파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는 2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 돼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알파는 2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건데 지금 베타 콤마 알파 또는 알파 콤마 베타가 2의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집어넣어 보면 베타는 2의 알파 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니? 알파 마이너스 지금 알파가 a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를 구해봐라 이 말인 건데 지금 알파가 지금 문제에서는 a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얘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뭐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야.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알파는 2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다를 만족시키는 알파 값이 그냥 4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알파에다 4 넣으면 그냥 성립을 해요. 알파에다 4 넣으면. 그래서 그냥 알파라는 게 알파가 4구나 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알파가 2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2의 로그 2의 알파라는 애가 그냥 알파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알파가 지워지고 는 2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수를 집어넣으셔서 알파 값을 직접 찾아도 되고 근데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접 찾는 것보다는 위에 거를 찾고 밑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됐죠?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156번 볼게요. 156번 얘도 똑같은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 역함수 관계가 있고요. A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B 대 BC가 3대1이다. OBC의 넓이가 40이다. 그랬을 때 점 A의 좌표가 제곱 그때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그냥 쭉 보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6번 보시면 방금 문제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읽어봤고 보면 지금 문제에서 얘 대 AB 대 BC가 3대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a예요. 문제를 좀 위로 올릴게요. 너무 밑에라. 지금 3대1이고 넓이 40이고 a의 좌표 구하는 거고. 좀 보시면 다시 A의 좌표가 지금 P, Q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P, Q를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B의 좌표는 그러면 역함수일 거니까 Q, P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A, 0이 될 거다. 그래 놓고 얘가 지금 3대 1이다. 그 말은 B라는 점은 A라는 점과 C라는 점의 3대 1 내분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내분점이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 적어놓고 반대로 곱하는 거였어. 3과 이렇게 곱하면 3a 그 다음 1과 이렇게 곱하면 p 즉 4분의 3a 플러스 p가 되고 그게 제 x좌표인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3 플러스 1분의 즉 4분의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 그대로 적어놓고 반대로 곱하시면 3과는 0이 곱해지니까 없어질 거고 1과는 q가 곱해질 거다. 여기가 0, 여기가 q.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고 4분의 q가 될 거고 그게 y좌표인 p다. 즉 여기서 나오는 거 3a 플러스 p는
4Q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Q는 4P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버릴까요?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16P고 넘어가니까 3A는 15P가 되고 A는 5P가 된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니? 30이니? 40? 이 삼각형 넓이가 이제 4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요. 요만큼이 높이가 돼서 저 삼각형 넓이 4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A가 되고 높이가 P가 된다. 그런데 A의 좌표가 A가 5P니까 그냥 집어넣으셔서 계산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넓이는 쉬워요. 그냥 좌표만 구하면 돼서. 좌표만 구하면 돼서 쉽게 이 정도 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57번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고 로그 2의 x가 있다. a의 좌표가 제곱, b의 좌표가 제다. 그랬을 때 뭐 직선 l과 두 직선 x는 b, 그 다음에 로그 2의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얘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봅시다. 빠르게 보면 결국에 지금 문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 풀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A의 좌표가 X좌표가 A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B의 X좌표가 B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좌표를 구하면 로그 2의 B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좌표를 구하면 로그 2의 A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수직이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b-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b-a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와 같다. 뭐 얘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 삼각형은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원래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밑변과 높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b-a의 제곱이 되고 그게 2다. 그러니까 즉 결론 b-a는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다. 4가 아니라 2죠. 제곱했을 때 4니까. 그래서 얘가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b-a는 2고요. 얘 계산해 보시면 로그 2의 a분의 b가 2인 거니까 a분의 b는 4인 거고 b는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a, b 나올 거니까. 됐고요. 마지막입니다. 좀만 힘내서 보고 마무리합시다. 158번에 로그 2의 x와 y는 mx의 교점을 ab라고 하고 2의 x제곱과 nx의 교점은 cd라고 하고 abdc는 등변사다리꼴이다.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건 얘들아 대칭이란 소리야. 좌우가. 그러니까 mx와 nx, 로그 2의 x와 2의 x제곱 뭐야? 역함수 관계다라는 소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죠? 그걸 다른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건 가운데를 딱 잘랐을 때 대칭이다. 그 자르는 직선이 y는 x일 것이다. 그래놓고 OBD의 넓이는 OAC의 넓이의 4배일 때 m 플러스 n을 구해봐라 라고 다 했고 이제 얘는 사실 3점짜리라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고 마무리합시다.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얘가 대칭, 즉 어디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역함수다. 그러면 mx와 nx, 얘들아 직선에서의 역함수는 기울기의 역수예요. 그래서 n은 여기서 말하는 m을 볼게요. m은 n분의 1을 의미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둘 중 하나를 구하라고 뭘 줬다? 얘의 넓이가 OAC의 다시 OBD의 전체의 넓이는 얘의 넓이의 4배다. 4배다. 근데 지금 보면 얘도 둘을 연결한 거고 대칭인 둘을 연결한 거고 얘도 대칭인 둘을 연결했다는 건 결국 평행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뭐라는 소리다? 닮음이란 소리다. 맞죠? 그냥 하나의 삼각형, 평행인 삼각형을 반으로 딱 자른 거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얘들아 우리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사실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삼각형이 있다. 근데 이 밑변에 평행하게 내가 이렇게 뚝 잘라. 평행하게? 그러면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넓이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전체는 4다. 넓이비가 1대 4라는 건 길이비는 1대 2라는 거죠. 1대 2라는 건 얘가 중점이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그냥 요 점을 알파 콤마 nx 위의 점이니까 n알파 뭐 이렇게 두면 요 점을 그럼 얘는 1대 2 즉 중점인 거니까 얘는 2알파 콤마 2n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두 개를 2의 x제곱 위의 점일 거니까 2의 x제곱 위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2의 알파 제곱은 n알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2의 2알파 제곱은 2n 알파가 된다. 결론은 여기다 2배 했을 때 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의 알파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알파는 1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1이니까 n은 2가 되겠죠? 그럼 m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둘을 더하면 2분의 5가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확실히 3점짜리라 그렇게 어렵지 않죠? 3점짜리는 쉬워요.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1등급 문제는 이제 일단은 안 풀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 지수가 함수의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나갈 건데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이렇게 나갈 건데 그 프린트는 제가 기다리시면 지금 뽑아 드릴 테니까 삼각함수는 숙제로 문제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교재를 내가 뽑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비 숙제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숙제는 시험 대비 교재로 나갈 거고 그래서 수업은 그냥 2단계 문제들만 같이 풀어보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프린트 금방 뽑아 드릴 테니까 삼각함수. 그거는 이제 원래 오늘 숙제였거든. 그래서 카톡에 내가 그 유형 몇 번 풀어야 되는지 올려놨어. 그래서 그것만 골라 풀면 돼서 얼마 안 걸릴 거야. 삼각함수 풀어오면 돼.